안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짓을 내 자식이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빠져 노트북 위에 덜컥 놓아버렸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지만 글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5살의 순자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아들 민우의 노트북을 빌려 인터넷 쇼핑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우가 잠시 은행 일을 보러 나간 사이 화면 구석에 뜬 메일 알림을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시설 입소 계획안 최종본. 첨부 파일 제목부터 이상했습니다. 바로 내용을 열어본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는 아파트 증여 후 요양원 입소 일정, 실버타운 시설, 비교, 재산관리 계획 같은 소제목들이 달려 있었고 상세한 계획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아파트 증여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거실의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틱, 탁. 순자는 자신의 심장 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꾹 누르며 진정하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일 수신자 목록이었습니다. 민우, 며느리 수진, 그리고 골든 라이프 케어 센터라는 요양시설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더 살펴보니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점을 활용하면 입소 자격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1억 원짜리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손에 넣어야 할 재산일 뿐이었던 걸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메일과 첨부 문서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여 장의 사진을 찍은 후 노트북 화면을 서둘러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순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급하게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앉아 태연한 척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은행 일은 잘 봤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신경 썼지만 그래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네. 잘 끝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하시면 은행도 가까워서 좋으실 거예요.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순간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었지만 감정이 북받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내 방에서 좀 쉴게. 침실로 들어온 순자는 문을 닫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으로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실제로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 햇살이 건물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가족이 정말 이런 일을. 방 안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순자의 마음에도 어둠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결심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구나. 창문을 닫으며 순자는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한 이들에 맞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혈압 관리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아침 일찍부터 울리는 수진의 전화에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기도 힘들었던 며느리였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먹었어. 걱정 마.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혈압을 핑계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키워낸 아들 민우와 7년 전 가족이 된 며느리 수진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거실 창가에는 아직도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바로 그 자리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쓰러졌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천천히 물을 따르던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창틀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세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식이 조절도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옆에 있던 민우가 지나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자는 제안까지 했지만 결국 검사 결과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들 있는 거야.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자식들은 유독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놀던 때가 있었지. 어제 밤새 발견한 이메일 내용을 곱씹으며 순자는 지난 한 달간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쓰러진 후 퇴원하는 날 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들러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민우와 수지는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이었습니다. 바쁜 회사 일도 제쳐두고 노모를 챙기는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이 온 진짜 이유는 집을 넘겨받고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만 골랐답니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순자라면 감동했을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식욕이 없네.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으세요? 병원에 다시 가보실래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요양원 입소를 위한 빌미를 찾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순자는 문득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수진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순자는 그녀의 과한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컵을 떨어뜨린 것뿐인데 마치 대형 사고라도 난 것처럼 구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야.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면 근처에 뉴서울타운이라고. 수진의 말에 순자는 정확히 그 순간 요양원을 암시하는 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뉴서울타운이 고급 요양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말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시는 곳이에요. 저희가 근처로 이사 가서 자주 뵐 수도 있고요. 수진의 말이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이제 순자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우와 수진이 돌아가고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순자는 TV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그녀는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순자의 침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1억 원짜리 아파트,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순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거울 앞에 선 순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한때는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솔직히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그들은 매일 번갈아 가며 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특별한 요리 배워왔어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자신의 결정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수진아, 너도 잠깐 앉아봐.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오래 생각해봤는데 아파트를 너희에게 줄까 해. 순간 민우와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시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너희가 이 근처로 이사 와야겠다. 내 건강 관리를 부탁해도 괜찮을까? 진짜요? 그럼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우는 뛸듯이 기뻐하며 수진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과한 반응에 순자는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그녀의 건강을 걱정해서일까요?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구나.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메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오해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 모시고 살게요. 민우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실 생각 말고 그냥 가깝게 살자. 난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특별히 준비했다는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평소에는 맛있게 먹던 음식인데 오늘따라 왜 이리 밍밍하게 느껴지는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하자.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옆집 김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도 늘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주말마다 찾아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갈까요? 수진이 들떠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아직 서두르지 말고 시세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죠. 어머님 집 근처로 알아볼게요. 순자는 그들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는데 평소와 달리 수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순자는 티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침부터 바쁠 텐데. 괜찮겠어? 당연하죠. 요즘은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고급 아파트들을 보며 연신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순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상태가 위중한 것처럼 이것저것 더 물어보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거 맞나요? 네. 혈압도 안정되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혹시 다른 검사는 더 안 해보셔도 될까요? 지금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순자는 수진의 행동이 수상쩍었습니다. 왜 괜찮다는 의사의 말에도 자꾸 병을 키우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수진이 근처 카페에 들자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적극적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모신다는 말은 하지 말라니까. 나 아직 멀쩡하다. 수진아,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카페에서 나오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고 발견한 이메일 내용이 현실로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로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오후, 그녀의 마음도 비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과 발견한 이메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1억짜리 아파트를 넘겨받고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정말 진행 중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또 왔나 싶어 나가보니 민우였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직 방금 일어났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민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계약금이란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의심의 눈초리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소파를 정리하다가 수진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실버타운 전문 상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황급히 집어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지인이 준 명함이에요. 그날 오후 김 할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아들 내외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 요새 자식들 말이야. 자꾸 수상한 점들이 보여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 와서 건강 체크하고 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처음엔 고마웠는데 이제는 뭔가 이상해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 이 할미 말 믿어.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가는 며느리의 뒤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동네 카페 앞까지 왔을 때 수진이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카페 옆 그늘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했던 김수진입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5이세요? 저희 실버타운이 딱 좋으실 것 같네요. 어르신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약간의 고혈압 외에는 큰 문제 없으세요? 카페 밖에서 들리는 대화 내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입소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해요.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셨나요? 춘자는 주차장 한켠에 숨어 지켜보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는 실버 케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민우가 어렸을 때 저 놀이터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식탁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더는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민우가 사온 고급 보양식을 보며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건강에 정말 좋대. 갑자기 이런 걸 사온 이유가 뭐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민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글자를 힐끗 보니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왜 이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 민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평화로운 날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정리할 날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제 재산 내역이 적힌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꺼내놓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꼭 집으로 와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의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해야 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비추었습니다. 서류마다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단지 안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나무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처럼 자신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이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획을 알게 된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시계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새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이 저들의 계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말들은 모두 변명뿐이었습니다. 순자가 건네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산 증여 계획 취소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지만 이제 그런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어 그동안 모아온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며 재산은 자신이 다 사용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아들 내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자의 오랜 고민도 끝이 났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 내외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순자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녁 무렵 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옆집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며 잘했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늦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처럼 순자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순자는 차 한 잔을 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대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팠지만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날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순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 순자는 오늘 아침 일찍 여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유럽 여행을 상담하고 왔습니다. 손에 든 여행 책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아들 내외도 그리고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행사 직원은 첫 해외 여행인 만큼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듣기만 해도 설레는 도시들의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유럽 지도가 담긴 책자를 품에 안은 모습이 마치 소녀 같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처음 만드는 여권이라 긴장 반, 기대 반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축하한다며 화사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이웃들도 순자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늘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다니던 그녀가 오늘은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나 봅니다. 베란다에 앉아 유럽 지도를 펼쳐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날짜를 의논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순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여행 이야기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에게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그동안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했던 아들 내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김 할머니가 소개해준 정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면서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요양원 계약은 자식들이 몰래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들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의 앞에 놓인 선택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소개로 방문한 곳인데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강사는 순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수업은 스마트폰 교실이었습니다. 늙지 않으려면 이런 것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순자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들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의 안방에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그녀는 창가에 서서 단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요양원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도 받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여행 준비물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2달 후면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며 순자는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기억이 새롭지만 이제는 그 사건조차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새 친구들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행 동호회 모임이 있어 유럽 여행 경험이 있는 회원들에게 조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옷장을 열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던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옷장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던 시절에 사용했던 가방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제 이 가방도 새 추억을 만들 시간이구나. 거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어젯밤 여행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어머니를 말리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김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들러 재산 관리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통장과 인감도장의 보관 방법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식당에서 복지관 여행동호회 회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순자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작년에 첫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여행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순자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였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와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여행 앱 사용법, 번역기 활용법 등 유용한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활기찬 걸음으로 걸으며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도 샀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소품들,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예쁜 스카프 하나.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민우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순자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밤 아들 내외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순자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가족으로서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김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순자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순자 씨,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걸?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명소들을 직접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행 일정표를 작성하며 마치 소녀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족의 의미,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저녁 무렵 순자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손끝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기장에 적힌 글자들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소유하려 할 때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결코 낭비가 아닌 자신을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낯선 목소리의 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누구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씀만 들어주세요. 어머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이의 전화가 불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제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미지의 전화는 마치 그녀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순자는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여행사에 들러 항공권을 확인하고 복지관에서 외국어, 기초 강좌도 들을 예정입니다.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조금은 떨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순자가 이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